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유재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 아주 만연한 문제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결국 많이 하는 이유가 형벌이 좀 약해서일까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음주운전과 관련한 외국의 사례나 규제 법률을 봤어요.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음주운전 단속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실제로 걸리게 되면 규제는 엄청나게 센 실제로 거의 그냥 현장 연행이고 징역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일부 국가지만 무슨 이제 누적된 어떤 음주운전은 총살형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건 터키 같은 데 보면은 교통시설이 워낙 안 좋잖아요. 거기 땅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음주운전이 단속이 되면 그냥 차를 놓고 키를 가져가 버린답니다. 경찰서에서. 그러면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사회에서 규제를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약간 차등적인 어떤 조세가 어떨까. 그리고 음주운전을 안 한 분은 조세의 어떤 감면, 그러니까 자동차세나 보험의 어떤 감면, 이런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방안이 좀 유인되고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처벌 일변도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로 한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한 처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형벌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국민이 그 사회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벌이 너무 낮아, 너무 또 멍성해, 그러면 그분은 이제 그 형벌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를 하게 되죠.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의도나 불순한 것이 과하다라고 한다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형벌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기준을 살펴봐야 되겠죠. 0.03 혈중 알코올 농도,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0.08 그렇게 되고 0.1, 0.2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번 걸리면 보통 200~300만 원 낸다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 혈중 농도가 좀 높아지면 0.08 이상이 되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같이 따라오게 되죠. 면허 취소가 따라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2배 정도 가중이 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그리고 또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 가중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10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또 이것도 형량이 또 커져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1년 이상 이제 올라가는, 꼭 그렇게 이제 처벌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주운전 통해서 어떤 그 상해, 어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또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무기, 징역까지도 가능한 그런 사회적인 큰 범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옆에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있을까요?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예전에 어느 연예인은 동승자인 척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논란이 됐었던, 실제로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교사범을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됐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의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됐었던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 동승자가 말리지 않았다는 것을 방조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이제 법리가 생겼고 논란이 됐었는데,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서 현재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의 어떤 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을왕리 사망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둘이 술을 먹은 것도 맞고 둘이 같이 탄 건데, 한 사람은 저 사람이 음주로 해서 그런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낼 줄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나는 그냥 호의동승이다, 적어도 나는 방조죄니까 2분의 1 감경을 해달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거든요. 그게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징역 6년의 실형을 받았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보험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근에 이게 경제학적으로 입증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직접 단속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 내지 형벌을 세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음주 운전을 하지 않거나 내지는 뭐 정상적인 우리가 운행을 하시는 그런 운전자들한테 베네핏을 주고, 그 반면에 어떤 위험한 운전을 거듭했던 분한테는 보험은 의무 가입이니까 해야 되니까 보험을 가입하되 조금은 어떤 뭐 페널티 내지는 그런 부담, 버든을 좀 더 주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보험 업계에서도 보험 가입이 거부된 사례도 예전에 있었다고 하고요. 보험 가입이 된다 손치더라도 거의 뭐 슈퍼카급의 어떤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 할증되는 구간 폭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제한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험을 하게 되면 자손에 있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물어주는 거는 당연히 좀 해줘야 돼요. 그건 보험의 공제 제도의 역할이니까. 다만 내가 내 차에 대해서 손상 부분을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에 대해서는 뭐 그걸 공제해주지 않는데, 내 차가 뭐 유명한 뭐 슈퍼카를 끌고 음주운전을 했다 하면 나도 그냥 뭐 보험으로 다 해주세요. 자차 보험 들었으니까 해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제는 공제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관례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거는 유사한 사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범죄가 음주운전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음주운전 많이 걸렸던 뭐 어떤 사람이 말을 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사게 되면 그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을 타고 집까지 귀가했던 케이스는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자전거를 탔었는데, 자전거도 요새 음주 자전거 안 됩니다. 그리고 음주 킥보드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음주로 뭐 할 수 있는 건 이제 말 타는 것밖에 없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자율주행 차량을 타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좀 고민해 볼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